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북한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주의 기본주의는 투자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돈주들이 최고 투자처는 어디일까 하면은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주택은 단순한 주거용이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도 주택도 배급제였던 북한에서 언제부터 부동산이 시장이 생겨났을까? 이 물음에 북한이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려 온 것은 꽤 오래된 일이라고 하면서 1980년대 전후로 북한이 배비움 세대가 결혼 적용기에 달하면서 주택 부족이 극에 달했고 고란의 행군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주택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 활동하러 수중에 돈을 지게 된 돈주들이 더 많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면서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게 시작했고요. 많은 돈을 가진 개인이 기관이 이름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판매까지 하면서 북한이 부동산 시장을 형성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북한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서 있고 개인에게는 사용권만이 보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는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 일명 입사증을 국가로부터 발급받는데요. 현재 입사증이 우리나라의 등본처럼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배급받던 시기에는 입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개인이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고 서울의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조사에서도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국가에서 집을 배정받을 경우보다 4배 내지 7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국가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이미 정부가 묵인하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히 자리 잡은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 입사증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택이 거래되던 초기에는 입사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입사증을 사고 팔았던 것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2000년에는 그 입사증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 거관이 등장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부동산 중개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활동하는 주택 기관이 경우 3년 내지 10년인 한 조카가 되어 움직이면서 보통 거래가의 10% 정도를 수수료를 받고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중개 수수료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돈주들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어느 날 수도인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아파트 건설 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파트를 지을 경제력이 없는 정부는 땅을 빌려주고 돈주에 투자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집을 지을 때는 사전에 돈주를 얼마나 모집해느냐에 따라서 주택 건설 규모가 결정되고 그리고 또 건설 속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아파트 하나 짓는데 5년에 걸치는 길게는 10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1년 반에서 집을 짓는 것도 있고요. 돈주의 투자 덕에 건설 기간이 10배나 단축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시장에 가장 활발하던 평양 수도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지금 2억 원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2억 원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2억 원. 물론 우리 숫자도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우리도 몇 년을 벌어야 1억이 될까? 우리도 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한 5년 정도 혼자서 열심히 모으고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해봐야 1억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을 벌자면 나도 한 10년은 열심히 벌어야만 2억을 벌 수 있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국경이 맞받아서 있어 무역이 그 활발한 신의주
그리고 무산도 집값이 높은 편이라고 해서 최대의 장마당이 있는 평성이나 항구 도시 청진 역시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처럼 돈이 모이는 곳에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장마당이나 항구 등 입지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금 북한이 물론 사회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모저모에서 보면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자본주의 나라에 비슷한 점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집을 우리가 하실 때는 뭐 집부터 시작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의료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무료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게 주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국가로 지금 입집이 되면서 돈을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몰랐던 것이 지금 돈을 모르고는 살 수 없는 이런 나라로 지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본주의 가는 길을 물론 내 힘을 내 능력이 있어서 또 뭐 해서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이렇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리도 시장하고 멀고 그러자면 시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집을 사야 되니까 또 그것도 조금 만만치 않은 일 같고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어느 정도 숨을 튈 수 있지만 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이 아닐까. 저도 촌에서 이렇게 살아봐서 그 촌에 사는 사람들 입장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농사만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있을 때만 해도 돈에 대한 인식이 미내 없었거든요. 왜냐면 돈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오면서 돈이 없으면 조금 힘든 물론 뭐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자식이 공부하는데 조금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 먹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을 뭐 그렇게 악착스럽게 안 벌어도 어느 정도에서 나가서 벌면 그래도 북한보다 낫는 생각을 하면 그만한 돈을 다 안 쓰고도 저축을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이게 어제는 그게 습관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뭐 아야 진짜 한국에 비하면 진짜 없는 사람에서 살고 살았죠. 먹고 사는 데만 하다 보니까 돈 같은 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고요. 그리고 또 돈의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돈에 무슨 중요한 거나 이런 걸 잘 몰랐고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돈이 이게 값어치가 어느 만한 값어치가 되고 또 어느 만한 돈이 있어야 한 달에 살고 그 나가는 돈이 또 재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집세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내야 되니까 또 그 핸드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왔기 때문에 집 전화만 넣고 핸드폰 한 3년은 핸드폰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전혀 부담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하루만 없어도 이게 막 안타깝고 이렇게 막 애착감이 있어서 그런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욕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제가 스스로가 자제를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는 북한에서 없이도 살았지 하면서 하루 이틀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식에 다 부족하다고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아는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달에 얼마를 써야 되는데 50만 원 써야 되는데 50만 원이 생활비가 모자라요. 그러면 없으면 그래. 이건 뭐 감자 같은 거 싼 걸 사 먹고 고기 같은 거는 안 먹으면 되지. 이런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 하면 자꾸만 내 마음을 혼자서 다독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북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돈에 그 칼트를 못 낸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막
돈이 없으니까 진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이 거기여서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배어가지고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섭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에 못알아면 그래 우리는 이런 것도 없어도 살았지 이렇게 하면 넘길 수가 있는데 한국 분들은 그런 걸 잘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차이고 그리고 사는데 이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돈에 대해서 저축을 어느 정도 해야지 또 뭐 해야지 그 저축은 무조건 들어가요. 하지만 생활비가 어느 정도 모자란다 그럼 이런 거는 거서 이렇게 없으면 대로 살면 되고 또 싼 것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지금 자식이 있다 보니까 우선 자식이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 다른 데에 먹고 쓰고 하는 데는 그게 들어 안 가고요. 또 옷 같은 것도 남들은 뭐 시대에 따라서 뭐 이 해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많이 따라가는 현대를 많이 따라가지만 우리는 현대에 따라가려고 안 해요. 왜냐면 그전에 비하면 그 해진 옷도 진짜 다 꾸며서 입었던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아유 이거는 떨어앉으면 그냥 입어야지 하다 보니까 내가 와서부터 10년 넘은 옷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새 것 같아요. 그런 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걸 입다 보니까 옷에 대해서 뭐 신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안 하죠.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내고 생활에 쓰고 그러니까 저축은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에서 제일 처음에 내가 저축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돈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뿐 뭐 이거 이렇게 뭐 안타깝게 그렇게 막 돈에 이렇게 결집해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탈북민들 물론 탈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돈에 카트를 막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탈북민들하고 잘 이렇게 오래 여기 온 사람 치고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그리 얼마 없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그저 내 일 앞에 일만 해야지 하고 그런 성격이라 친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딱 친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물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앉아서 술 먹을 시간도 없고 술 먹을 줄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한쪽이 그런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에만 물론 돈을 뭐 열심히 벌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 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너무 힘들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데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열심히 살아야만이 또 앞으로 또 어떤 또 변화가 올지 사람 일은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해도 뭐 이게 새해도 오라지 않게 음력설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또 어디 놀러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에 너무 매진을 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